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업종별로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우리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느덧 그래도 2,500선까지 그렇죠. 올라왔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은 규모가 확 줄어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한 8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의 연속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오전에 한 1,000억 정도까지 양시장에서 매도를 치다가 다시 조금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기조적인 매수세는 아직 유효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장이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그만한 모멘텀과 수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CPI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CPI가 뭐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요소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 1,300원에서 오늘도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강하게 1,300원이 이탈이 돼야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방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환율이 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가가 확실하게 잡혀야 되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내일 저녁에 발표될 CPI가 뭐 한 8.5% 이하로 나오게 된다라고 네. 하면 좀 시장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생각은 8.7 정도 전후일 것 같아요. 컨센서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효하다는 좀 긍정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바닥권에서 일단 약간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네. 게임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가 이 시각 현재 7%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임주도 있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사실 많이 또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순환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어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시장을 봤을 때 게임주들이 이제 신작 게임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뭐 로블록스나 아니면 유니티 같은 관련 업종들을 봤을 때 약간 메타버스와 관련된 섹터라고도 유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두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국채 금리가 3% 중반까지 올라갔다 미국채 기준에서 2.8% 정도 때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다 가지지도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순환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뭐 지난주는 유메이드가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강하는데 이런 순환 흐름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더 잡혀야 되고 금리가 네.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자는 생각이 되어져서 글로벌하게 제가 지수나 종목들을 돌려봤을 때 보통 61선과 121선에서 저항을 받는 종목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도 61선과 121선을 좀 기준으로 보시고 좀 강한 종목들은 121선, 약한 종목들은 61선 정도까지 오면 일부 순환은 좀 나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다른 종목들로 좀 더 이제 순환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좀 매매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고점 대비해서 네. 많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뭐 SOE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요즘에 또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어제 큰 폭의 시세를 냈던 것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네. 종목들. 오늘은 다소 쉬어가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도 미국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분기가 워낙 좋았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는 2분기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다시 여기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 120불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 기조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천연가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유럽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 지금은 덥습니다만 곧 겨울이 되고 난방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네. 충분한 에너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글로벌하게 각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어서 가격은 좀 더 유효할 것 같아서 천연가스는 좀 더 디커플링 될 것 같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그 법안과 관련해서 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각국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떨 때는 유럽에서 나올 거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여전히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과 한국이 조금 주도주 내에는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태양광이 철저하게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태양광과 더불어서 수소도 굉장히 강한 측면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도적인 측면에서 대체 에너지를 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더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적인 기조는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비부는 항상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나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분 줄이셨다가 다시 이제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조금 줄어들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다시 늘리셨다가 이렇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제 그래도 좀 올랐던 것이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리포트들 많이 나왔는데 이 밖에도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파라다이스 그리고 아직은 못 올라왔지만 여행주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순환 측면에서 남아 있는 두 개 섹터가 사실은 리오픈 관련 소비주, 여행주, 뭐 항공주, 그다음에 IT 섹터일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언제 올라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CPI가 사실 좀 더 하락 안정이 돼야 되겠죠. 일단 지수가 한국 기준에서는 이제 60일선 좀 넘어서서 하락한 부분에 한 23.6에서 38% 정도 되돌렸고요. 미국 기준에서는 120선까지 다 반등이 됐죠. 그리고 하락한 부분에 한 38에서 50% 정도를 되돌렸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만 결국은 낙폭돼 있는 섹터들로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이번 CPI가 중요한데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8.7 정도 전후기 때문에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코로나란 부분은 명확하게 시장에서 피크아웃이 됐고 이번에도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에 관심이 크진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종목들 보시면 갭이나 전일 같은 경우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저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미국이 경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선두권에 서서 올라주면 한국 종목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선순환을 돌기 위해서 CPI가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낮게 나와주길 바라고 그에 따라서 좀 소비주가 내일 모레죠 움직여주길 좀 바라고는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주가가 일단 레벨업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월 그러니까 과대낙폭이 나오기 전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6월 초 수준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지금 2,500선까지는 올라왔잖아요.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결국 현재로서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FOMC가 9월 초에 다시 있죠. 그래서 0.75%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그건 모두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충분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각국을 순방하면서 주요 제조업들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고 있죠. 결국은 미국은 고용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제조업을 자국에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그러면서 공급망도 가져가게 되고 또 자체적으로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도는 당연히 미국이 먼저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은 강달러로 수입 물가를 낮추고 있지만 그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굳이 강달러를 유지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강달러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달러를 풀어주게 되면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진이 생길 것 같아요. 결국은 순환 측면에서 미국이 유리한 건 맞지만 미국이 좋아지면 한국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낙폭과대됐던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은 내일 아침에 뭐 바이든이 반도체 지원법 서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8월까지 치포에 대한 서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반도체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려는 8월에 다 끝납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픈 소비주들이나 IT 반도체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수 반등도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 저는 CPI가 뭐 아주 9%가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예상치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기조는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는 많이 오프되고 좋아지는 기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종목들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순환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개인적으로 이제 CPI에 대한 우려인데 저는 시장에 크게 악재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PI가 뭐 안 좋게 나와도 급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장중 조정, 미국도 장중 조정, 한국도 장중 조정, 외국인 매수 유효하고 주도주들 또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과 부합한다라고 하면 기존 주도주들이 좀 더 갈 수 있고 CPI가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와서 물가 안정이 된다면 낙폭과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로 매수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중립 이상의 시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유 종목들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으시고 좀 더 가져가시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기회에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